안녕하세요. 땡보 반장입니다. 카톡에서 해둔 말이 있어서 목소리 공개되는 거 참 좀 민망한데요. 오늘 간단하게 재질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떤 재질, 지금 다 V-Ray 재질이겠죠. V-Ray 재질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트장 구성을 좀 해볼까 해요. HDRI하고 그리고 매드 앤 섀도우 맵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세트장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버튼 눌러주셔가지고요. 인바이러먼트 맵에 이 V-Ray 탭으로 가셔가지고 V-Ray HDRI를 선택하십니다. 얘는 선택을 하면 좋고요. 선택하지 않고 바로 비트맵으로 가셔서 자, 하드렉이에요. 안 뜨네요. 바로 가도 되는데 여기서 끌어올게요. 이렇게 끌어오는 거 안 되나? 안 되네요. 네. 그냥 HDR에 가져올게요. 이게 편하니까요. 자, 재질 키를 눌러서 뭐 슬레이트 재질을 쓰셔도 되고 뭐 컴팩트 재질을 쓰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재질 기초 수업이라고 생각됐을 때 슬레이트 재질과 이 컴팩트 재질의 차이점이라 하면은 이게 지금 컴팩트 재질이고요. 옛날 방식이죠. 슬레이트 형식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쭉 뭔가 모르게 펼쳐지는 형식으로 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어떤 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 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슬레이트 재질 같은 경우는 복잡한 재질을 사용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어떤 재질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컴팩트 재질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맵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매핑을 했을 때 그것을 재질에 적용을 시킬 때에는 이 컴팩트 재질로 사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편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세트장 얘기하다가 잠깐 말이 샜는데요. 자, HDRI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래그 하셔서 놔두시게 되면 인스턴스 카피가 뜨게 되죠. 인스턴스로 옵션을 잡게 되면 여기서 변경되는 것들이 이쪽에 다 엮여가지고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맵을 얘를 가져올게요. HDR40 필드라 해가지고 HDR 앱을 가져와서 어차피 매핑 설명이니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V-Ray HDRI는 HDRI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일종의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매핑 부분에 보게 되면 앵글러라는 게 있고 큐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스피어리컬이라는 게 있고요. 미러볼이라는 게 있고 3ds max 스탠다드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HDRI 맵에서 많이 쓰는 형식은 스피어리컬인데 이 스피어리컬도 무조건 스피어리컬을 쓰는 게 아니라 HDRI의 모양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 크죠. 이 맵 같은 경우는 스피어리컬 맵의 특성 최적화된 맵으로서 저는 스피어리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리컬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3ds max 스탠다드로 하셔가지고 밑에 인바이러먼트 체크를 하신 다음에 스피어리컬로 하시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 옵셋 값을 이용해서 돌릴 수도 있고 물론 위에도 있습니다.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맥시 스탠다드 버전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게
조정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주로 이것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방금 돌렸던 것이 이제 horizontal location, vertical rotation 이런 식으로 지금 꺼져 있는데요. 얘를 스피어리컬로 하게 되면 다시 켜지게 되죠. 얘가 켜지게 되고, 얘를 180도면으로 바로 돌릴 때는 플립 호리젠탈리로 하시게 되면 뒷면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얘를 180으로 하게 돼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버티컬은 위아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앱을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요. 땅바닥을 보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완벽하게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세싱에 보게 되면 오버올 머티리얼 나오고 렌더 머티리얼 나오는데, 오버올은 렌더 머티리얼과 전체적인 이 HDRI 맵의 그 아웃풋, 즉 세기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버월 머티플라이어인데요. 얘를 뭐 3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타버리게 됩니다. 주로 V-Ray 라이트라든지 V-Ray 이제 선을 사용하게 되면 좀 밝은 느낌이 있잖아요. 밝은 느낌이 있는데, 얘를 Alt+B를 눌러가지고 환경 맵에서 유즈 인바이러먼트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OK 하게 되면 퍼스펙티브 뷰에 환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오버를 높일 경우에는 이 퍼스펙티브 뷰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1로 놔두고, 렌더 할 때만 이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밑에 옵션이거든요. 얘를 대략 한 30에서 50 정도 30에서 50 사이 사용하게 되면 V-Ray 환경상에서 밝기가 적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35 정도, 그늘이니까 한 30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정해놓고 퍼스펙티브 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환경은 간단하게 조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밑에 바닥 재질을 깔 거예요. 바닥 재질은 전체적인 평면 형식으로 되기 위해서 플랜을 깔든지 아니면 V-Ray 플랜을 깔게 되면 무한대의 평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얘를 탑뷰에서 한 번에 클릭으로 하게 되면 플랜이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랜을 얘를 이 정도로 돌려가지고 만들면 될 겁니다. 2014 버전에는 퍼스펙티브 매치라는 게 있는데 저 이거 잘 쓸지 몰라요. 좀 공부를 하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를 하게 되면 현재 이런 환경 맵이라든지 기타 사진 합성에 관련돼 가지고 매우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제가 아까 얘를 쓰면서 제가 한 30분 정도 만지작거렸는데 얘가 아직 나랑 안 친합니다. 저랑. 왜 안 꺼지냐? 네, 꺼졌네요. 그래서 대략 눈대강으로 일단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공부를 해가지고 얘는 좀 마스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플랜에다가 재질을 밑에가 깔리는 매트 재질로 깔 건데요. V-Ray 머티리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V-Ray MTL 웨퍼라는 게 있습니다. 머티리얼 웨퍼인데요. 뭔가 둘러싼다는 의미로 이제 보이는데요. 얘를 디스카드 올드 맵으로 하신 다음에 OK 하시고, 그리고 베이스 머티리얼에 매드 앤 섀도우를 하시게 되면 체크 하시게 되면은 얘가 투명하게 빛에 보여요. 렌더링 상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머티리얼에서 매트 서피스를 눌러주시고 섀도우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어떤 티폿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조금 이렇게 구부려야지. 좀 뭐가 맞을 것 같은데요. 렌더링 걸게 되면 GI가 안 꺼졌네요. 자, 프리셋에서 아이고, 왜 이러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이럽니까? 제가 참 바보 같은 일을 했네요. 플랜을 재질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아주 기본인데, 네, 적용시켰습니다. 적용시켜가지고 얘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뭔가 모르게 바닥이 좀 밝은 느낌이 좀 드네요. 자, 8번을 눌러가지고 현재 익스포저 컨트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Vray 익스포저 컨트롤을 하시고 포토그래피 그리고 색깔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추럴 혹은 템퍼러처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내추럴로 간단하게 잡고 해보니까 이젠 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이런 거의 컬러 매칭이 나오죠. 컬러 매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환경 조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실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환경 조성이 된 상태에서 재질을 넣게 되는데, 이제 기초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이제 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대부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잔소리 같지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한번 내려올게요.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타입이라 해가지고요. 이쪽은 누르게 되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모양들이 바뀌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면 이걸 좀 크게 이렇게 볼게요. 자, 얘를 기본 원형으로 되어 있죠. 원형을 많이 쓰고 혹은 샘플의 모양이 오브젝트의 모양이 네모 형식인데 네모 형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백그라운드를 보이게 하냐 혹은 보이게 않게 하냐, 그 차이고요. 샘플 UV 타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디퓨즈 컬러에다가 체크 맵을 넣었을 때 현재 색깔 4개로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었나? 얘였나? 신기하네요. 잘 안되네요. 뭐 하여튼 얘는 잘 안쓰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쪽에 메이크 프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능이고요. 자, 옵션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 나오는 옵션들이 나중에 이쪽 옵션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얘는 이제 좀 지금 직관적으로 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리고 또 이쪽 여기 있네요. 머티리얼 맵 내비게이터는 옛날 버전 맥스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익숙하실 걸로 여겨지는데, 얘를 사용하게 되면 내비게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레이트 형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슬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진보가 덜 된 건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맵에 있는 그런 모든 사항들이 표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티리얼 맵 내비게이터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맵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얘는 get material 해가지고 재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저장한 맵이 있거나 혹은 어떤 맵이 현재 숨어 있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장면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창에는 없을 때 얘를 또 가져와서 땡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상기 재질을 잠시만요. 얘네요. 얘는 이 재질을 얘를 밀어넣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재질을 바로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얘가 항상 체크가 눌러져 있어야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재질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얘만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얘를 콕 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날라갔죠? 크게 옵션이 두 가지가 뜨게 되는데요. Affect Material Map in both the Scene and in the Editor Slot 하고 Affect Only Material Map in Editor Slot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는 L을 X로 눌렀을 때 위쪽을 체크하게 되면 Scene과 이 Material 창에 있는 재질 두 개를 다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얘만 하게 되면 재질 창에 있는 것만 날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색깔을 이렇게 바꾸시고요. 밑에 걸로 체크된 상태에서 OK 하게 되면 얘만 회색으로 변하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재질을 카피하는 거랑 관계가 있는 거고요. 얘는 인스턴스로 묶여 있을 때 재질을 각각 다시 하나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뭐 묶여 있는 게 없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좀 만들게 되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put library라 해가지고 현재의 재질을 라이브러리 창으로 밀어 넣는 걸 의미합니다. 자, 얘는 아시죠? 그리고 재질 머티리얼 아이디 채널이라 해가지고요. 얘를 아이디를 지정해서 나중에 채널을 뽑게 되면 포토샵 보정을 할 때 그 채널별로 색깔을 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전 얘를 아직 많이 써보지 못했어요. 좀 써봐야지 실력이 될 텐데 저도 아직 좀 배우는 단계라서요. 그리고 얘는 show and result 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체크를 넣었을 때요. end result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최종적인 맵의 재질 형식으로 보이게 되고, 얘를 한번 누르게 되면 현재 있는 내가 이 상태의 맵만 보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go to parent는 가장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요. 옆에는 이제 포드 슬럼 시블링, 좀 발음 좀 이상하네요. 네, 이걸로 하게 되면 현재 이 단계,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맵에 와가지고 범프에다가 뭐 덴트가 들어갔습니다. 덴트가 들어갔을 때 얘를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요. 얘를 누르게 되면 덴트랑 체크랑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형제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들을 좀 형제예요. 한 재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로 이동할 때 얘를 바로바로 누르면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우 좀 편하게 네, 새벽이라 좀 목이 잠겼습니다. 네,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아셔야지 맵을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디퓨즈 컬러는 말 그대로 디퓨저 색깔을 정하는 겁니다. 얘를 커팅을 해가지고 현재의 색깔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얘를 색깔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 러프네스 같은 경우는 꺼야겠네요. 표면에서 지금 이쪽 쉐이딩 된
재질이 있는데 쉐이딩된 재질이 뭐랄까요, 반들반들한 것들이에요. 반들반들한 것들이라서 명암차가 이 굴곡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려지는데, 러프니스 값을 점점 주게 되면 그 경계 부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게 됩니다. 거칠기를 줘가지고 약간의 겉에 그런 반사되는 형질이나 그런 것들을 변경을 시키는 걸 의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2.4 버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얘랑 이제 비슷한 맵이 있어요. 맵이 아니라 재질입니다. V-Ray 라이트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얘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셀프 일루미네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막 빛나요. 지금 빛이 좀 약간 번져 있는데요. 자, 그리고 얘를 멀티플라이 값을 높게 주게 되면 혼자서도 마구 빛나는 그러한 재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색깔에서 나오는 그 GI 값만 받아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주변의 번진 현상은 지금 컬러 브리딩 현상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리플렉트 같은 경우는 얘는 반사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디퓨즈에서 뭐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네, 디퓨즈에서 이제 흰색 같은 경우 쭉쭉 내려가지고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 물리상으로는 이렇게 순백색은 거의 없다고 해요. 이 순백색을 할 경우에 좀 말도 안 되게 하얗게 타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210 정도, 210 정도 수준에서 15, 16 그 정도 수준에서 순백색 컬러를 하게 되면 GI랑 정확하게 연동이 돼서 가장 흰색답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계속 설명을 하자면은, 리플렉트는 검은색은 반사가 되지 않는 거고 흰색은 전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이렇게 비춰가지고 전체 반사를 하게 되는데, 리플렉트도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옆에 보면은 프리스너 리플렉션이라 해가지고 굴절률에 의해서 반사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통 25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전반사가 되는데, 약간의 디퓨즈 컬러의 영향을 받고 있죠. 디퓨즈 컬러랑 반사값과 잘 연동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이 프리스너 IOR을 사용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뭐 거울 같은 완벽한 반사를 원한다 싶으시면 프리스너 IOR을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컬러 값만 적당하게 연동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시게 되면 쨍한 반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제로 그렇게 전반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마 지금 해상도가 별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요. 네이버에서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환경이 쭉 비치죠. 이게 반사맵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글로시네스와 리플렉트 글로시네스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글로시네스는 보통 리플렉트 글로시네스랑 연동돼 가지고 움직입니다. 리플렉트 글로시네스 같은 경우는 반사 표면에 그런 난반사 효과를 얼만큼 주느냐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이그로시라고 하죠. 하이그로시들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1값이 최대값으로 얘는 매우 하이그로시입니다. 그런데 얘를 값을 0.8 정도로 낮추게 되면 재질창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주변 부분이 마치 뭐라 하나요, 간율이라든지 기타 등
방막을 입힌 것처럼 난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고 얘를 렌더링 걸게 되면 자, 렌더 타임이 좀 걸려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글로시 값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먼저 광원의 효과를 조정하고 싶다면은 얘를 1로 주고 렌더링 걸어서 부분만 걸어야지. 자, 얘만 걸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런 상태에서 얘를 하이라이트 글로시네스를 락 버튼을 풀게 되면 따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얘도 1로 하게 되면 광원이 완벽하게 이제 그냥 한 점으로 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광원이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넓게 퍼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퍼지게 돼서 얘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 갔냐? 자, 지금은 뭐가 반사된 광원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광원 좀 불러보려고 제가 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뒤에서 비치는 것 같으니까 태양 각도에 맞춰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요. 태양이 어딨냐.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돌려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를. 태양이 어딨냐. 태양. 네, 태양 저기 있네요. 아, 반갑습니다. 태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근데 또 맞추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 일단 태양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광원이 비치는 부분이 확실하게 좀 뿌옇게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전반적으로 렌더링을 싹 한번 걸어봐야겠네요. show shape 프레임으로 잡고 얘를 1로 했을 때를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선이 지금 비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얘가 0.8 정도만 되게 돼도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요. 이렇게 조금 뿌옇게 이런 모서리 지는 부분, 태양에 비치는 부분이 반사가 조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30분 됐네요. 두 강으로 나눠서 할게요. 여기 조금 이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할게요.